안녕하세요. 챔피언스 리그 2차전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데이터로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1차전 결과는 잠시 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홈팀의 엄청난 이점부터 짚고 가볼까요? 알리안츠 아레나. 여긴 그야말로 요새라고 할 수 있죠. 빈센트 컴파니 감독 체제에서 뮌헨의 올 시즌 홈 승률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원정팀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인 수치죠. 역사도 레알 마드리드의 편이 아닙니다. 보세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1차전 홈 경기를 내준 팀이 2차전에서 뒤집은 경우가 최근 7번 중에 딱 한 번뿐이었거든요. 과연 레알 마드리드, 이 낮은 확률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데이터를 보면서 그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선수 11명이 맞붙는 경기가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두 감독의 축구 철학이 담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두 개의 통계 모델이 격돌하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콤파니에 감독의 4-2-3-1 포메이션과 아르벨로아 감독의 4-4-2 시스템. 과연 어느 쪽이 데이터에서 우위를 점할지 한번 보시죠. 자, 왼쪽 뮌헨 진영부터 볼까요? 골문은 역시 노이어가 지키고요. 수비 라인은 스타니시치, 우파메카노, 타 그리고 라이머입니다. 중원은 키미히와 파블로비치가 딱 버텨주고 그 위에서 올리세, 그나브리, 디아스가 공격을 풀어주겠죠. 그리고 최전방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해리 케인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레알 마드리드는요. 루닝 골키퍼가 장갑을 끼고 수비는 알렉산더 아놀드, 밀리탕, 류디거, 맨디의 포백입니다. 미드필드는 발베르데, 벨링엄, 카마빈가, 귤러가 구성하고 투톱은 정말 세계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나섭니다. 자, 그럼 이 두 시스템이 경기장 위에서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게 데이터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구역별로 아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승부는 바로 이런 미세한 차이에서 갈릴 겁니다. 우선 골키퍼 포지션부터 볼까요? 여기서부터 두 팀의 안정감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마누엘 노이어 1차전에서 방어 지표가 플러스 0.91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대 실점보다 거의 한 골을 더 막아냈다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레알의 안드리 루니는 어땠나요? 최근 8경기 연속 클린시트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죠. 뮌헨 공격진에게는 이 불안감이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맨디를 복귀시켜서 측면 수비를 강화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뮌헨의 진짜 노림수는 사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공격적으로 쭉 올라갔을 때 생기는 그 어마어마한 뒷공간. 콤파니 감독은 분명히 디아스하고 그나브리의 빠른 발을 이용해서 바로 이 고위험 구역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려고 지시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중원 싸움. 여긴 거의 뮌헨의 일방적인 오세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오렐리엥 추아메니가 징계로 못 나오거든요. 이게 레알한테는 정말 치명타입니다. 카마빈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긴 하겠지만 글쎄요, 추아메니의 공백을 메우기 위엔 역부족이죠. 그래서 데이터는 딱 잘라 말합니다. 뮌헨의 키미히와 파블로비치가 중원을 완전히 장악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다. 이렇게요. 공격진의 파괴력은 그냥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시즌 18 도움의 플레이메이커 마이클 올리세, 그리고 31골을 그냥 폭격해버린 피니셔 해리 케인. 이 조합, 그야말로 압도적이죠. 반면에 레알의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주니어는 중원 지원을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역습 기회만 가지고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포메이션이랑 성수들 특징을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최근 경기력에는 과연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가장 객관적인 지표죠. 바로 기대 득점, XG 값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왜 뮌헨의 승리가 더 유력한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 이 그래프가 두 팀의 최근 공격력 차이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뮌헨은 최근 5경기에서 누적 기대 득점이 무려 16.54입니다. 경기당 3.31골을 넣을 만한 찬스를 계속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실제로는 17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기회보다도 더 많은 골을 넣는 엄청난 결정력까지 갖췄다는 거죠. 뮌헨의 경기 지배력은 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근 5경기에서 슈팅을 총 101개나 쏟아부었고 평균 점유율은 거의 70%에 가까웠어요. 이건 그냥 상대를 완전히 가둬놓고 두들겨 팼다는 표현이 딱 맞죠? 심지어 수비마저도 기대 실점은 6.75골이었는데 실제로 내준 건 단 4골 뿐이에요. 정말 빈틈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격, 수비,
중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데이터를 싹 다 종합했더니 시뮬레이션 모델이 딱 하나의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바이에른 뮌헨의 3대1 승리입니다. 지금부터는 왜 바로 이 스코어가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인지 그 근거들을 하나씩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역사적으로 뮌헨한테 강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 경기, 딱 이 한 경기에만 적용되는 세부적인 조건부 확률을 뜯어보면요. 데이터의 저울추는 뮌헨 쪽으로 아주 급격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 주드 벨링엄의 뮌헨 포비아. 정말 놀랍게도요. 벨링엄은 뮌헨을 상대로 지금까지 11경기를 뛰었는데 단 한 골도 못 넣고 무려 8번을 졌습니다. 이 데이터가 워낙 일관적이다 보니까 머신러닝 모델이 아예 벨링엄이 나올 때는 레알 마드리드의 예상 패스 성공률을 일부러 낮춰서 계산할 정도라고 하네요. 자, 그럼 1차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데이터를 한꺼풀만 더 벗겨보면 경기 내용은 오히려 뮌헨이 압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총 슈팅 숫자는 20개로 똑같았어요. 하지만 찬스의 질에서 정말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뮌헨의 기대 득점 XG 값이 3.19였거든요. 쉽게 말해 3골 이상은 넣었을 만한 기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2.18에 그쳤죠. 이 1.01이라는 XG 값의 차이, 이건 통계적으로 뮌헨이 레알보다 최소 한 골은 더 넣었어야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파니 감독이 아주 재미있는 전술을 준비해왔죠. 비대칭 압박 시스템이라고 해서 특정 선수에게만 압박을 확 집중하는 건데요. 이 전술로 레알의 핵심 공격 루트인 비니시우스 주니어를 경기 내내 그냥 완벽하게 묶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뮌헨은 코너킥 11대 8,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도 3회로 경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든 세부 지표에서 레알을 앞섰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만 번의 가상 경기를 돌려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결과를 예측하는 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뮬레이션이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뮌헨의 승리를 가리키게 됐는지 그 결정적인 3가지 변수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렐리엔 추아메니의 징계 결정입니다. 그가 없다는 것만으로 뮌헨의 하프스페이스 진입 확률이 22%나 증가하고요. 레알의 경기당 기대 실점은 0.42골이나 올라갑니다. 이건 그냥 해리케인 같은 선수들한테 여기로 들어오세요 하고 거대한 공간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공격수 호드리고랑 주전 골키퍼 쿠르투아까지 부상으로 빠졌으니 레알 입장에서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두 번째는 킬리안 음바페의 컨디션 문제입니다. 최근에 머리 부상을 입었잖아요. 물론 선발로 나오긴 하겠지만 데이터 모델은 이 부상의 심리적인 여파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격렬한 경기 중에 박스 안에서 반응하는 속도가 0.1초, 아주 미세하지만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시간만큼 느려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상위 레벨에서 이 0.1초의 차이가 골과 노골을 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체력입니다. 1차전에서 뮌헨 선수들이 레알보다 무려 9km를 더 뛰었어요. 총 110.9km를 기록했죠. 근데 그렇게 뛰고도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주전들에게 푹 휴식을 주면서 체력을 아꼈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어땠나요? 주전 선수들 다 끌어모아서 정말 힘겨운 무승부를 거뒀어요. 체력 소모가 극심했죠. 2차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체력 차이가 경기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골이 득할 레알은 어떻게든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추아메니가 없어서 생긴 수비 균열, 주전들의 쌓인 피로, 그리고 에이스들의 미세한 컨디션 저하, 이 모든 변수를 종합해서 1만 번을 돌려본 시뮬레이션은 뮌헨의 승리 확률을 64.2%로 계산했습니다. 결국 체력이 팔팔한 케인과 올리세가 지쳐있는 레알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확률 높은 득점 시나리오라는 거죠. 오늘 분석 역시 최근 흐름과 핵심 데이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승무패를 예측해보았습니다.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슈퍼 땡스는 더 질 좋은 분석을 제공하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분석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최종 선택은 구독자님들의 날카로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